네, 안녕하십니까. RPA 기획팀을 맡고 있는 김대경 전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이거 시작하기 앞서서 궁금해하실지도 모르는데, 왜 저만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다른 분들은 혹시 없는지라고 혹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다른 분들도 뭐, 조만간에 뭐 출연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첫 스타트를 끊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이제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구조적인 거를 좀 설명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과연 이 스튜디오를 어떻게 하는지, 왜 이게 쉽다고 제가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UiPath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걸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가 바로 이제 그 어떤 핵심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살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이 개발 도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담기게 되는 거죠. 여기 있죠. 이거는 이제 핵심 기능들을 뽑아 놓은 거고, 여기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액티비티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매니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잘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 마우스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클릭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 마우스를 가지고 있는 이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풀으면 이렇게 클릭, 더블 클릭, 호버라는 이렇게 세 개의 액티비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패키지들로 묶어 놓은 것들을 펼쳐 놓으면 이제 액티비티가 되는 거고요. 액티비티를 한데 모아서 예를 들어서 특징별이나 아니면 개발 종류별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걸 이제 패키지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UiPath는 이게 패키지로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묶음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를 막 해놨죠. 왜냐면 저는 이것저것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설치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스톨 들어가셔서 인스톨 누르셔야 되고요. 저는 일단은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UI가 있습니다. UI라는 이런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 아이콘이 바로 이제 UiPath 직접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작자가 UiPath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로컬이라고 하는데 로컬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패키지들이라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패키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그 패키지 안에 수많은 액티비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액티비티 스펙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키지들이 결국에는 액티비티 모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API나 메소드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뭐 메소드나 API에 대해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예 이제 전혀 문외한 그 코딩에 대해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한번 구글에서 API가 뭐고 메소드가 뭔지 한번 쳐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그니티브가 있는데 이 코그니티브는 바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요새 인지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챗봇이라든지 뭐 텍스트 번역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여기서 깔려 있고 이게 연결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어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뭐 베이스, 아까 보여드린 여기 이제 클릭 보시잖아요. 클릭이라든지 뭐 키보드 관련된 것들이 각종 담겨 있습니다. 이 담겨 있는 거를 그런 거를 말을 하고요. 이 크리덴셜은 말 그대로 이제 보안, 서버와 연결되는 겁니다. DB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엑셀, FTP, 뭐 이거 OCR인데 이번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6월 20일 날 추가됐는데
앱이 OCR이라 해서 앱이 OCR 중에 인텔리전스 OCR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이 있고요. PDF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넣어놨어요. 여기 이제 최근에 UiPath 상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 있고요. 여기 터미널 있고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워드, 오피스 제품과 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기 워크플로우 매니지 액티비티는 그 각종 함수나 이제 액티비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인스톨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인스톨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하도 많이 깔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스튜디오에서는 이거 기본적인 것만 까시면 대부분 다 돌아가니까 이것만 까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셔서 하시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게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물방울로 된 거는 개인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거고요. 여기 이렇게 이런 표시들이 있는 거는 어떤 특정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개인이 아닌 어느 공식 기관에서 만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만든 거는 이런 형태로 올라오고요. 이런 아이콘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UI 같이 UI를 만든 거는 UiPath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공식 기관이라든지 어떤 회사에서 그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패키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확장성이 좋겠죠. 왜냐면 개인도 자기가 올리고 싶은 것을 올릴 수 있고 회사도 자기가 올리고 싶은 것을 올려주면 개인은 쓰고 싶으면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많이 추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가 그래서 이렇게 개발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플로우 차트라고 치겠습니다. 플레임을 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가 있고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 두 개가 있는데 처음으로 일단은 플로우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플로우 차트 개발을 하시면 여기다 놔야 되는데 판이 필요합니다. 판때기를 올려야겠죠. 판때기 작업을 할 수 있는 판때기가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판때기가 좀 넓게 나오고요. 플로우 차트의 판때기는 좀 독특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살표로 이제 연결이 가능한 판때기입니다. 이 화살표로 연결한 판때기고요. 이걸 잠깐 지우고 네, 시퀀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시퀀스. 네, 시퀀스를 여기다 넣으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퀀스를 그냥 넣어볼게요. 넣어보시면 네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못 움직이잖아요. 이게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건 뭐 자리를 바꿀 수는 있겠죠. 여기랑 이렇게. 근데 뭐 옆으로는 이렇게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항상 교육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맨 처음 할 일은 뭐냐 플로우 차트를 먼저 올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플로우 차트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도 되고요. 참고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땅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아까 클릭을 썼지만 클릭을 이렇게 치시면 클릭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도 되거든요. 지금 네 이게 컨트롤 V 한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써라. 왜냐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말해서 안에 갇힙니다. 안에 흔히 말해서 시퀀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자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개발에 불편하세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순서도 같지 않습니까? 순서도. 네,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 UiPath가 좀 더 다른 제품, 타사 제품에 대해서 편리하다고 느끼는 점은 이런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로 돼 있어요. 시퀀스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데 UiPath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살표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때기가 두 개다. 판때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실제 개발할 때는 플로우로 차트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제 플로우 이것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스타트 버튼도 뭐 여기다 가운데 놓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판때기로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판때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플로우 차트가 있고요. 제가 플로우 차트를 하나 더 넣을게요. 플로우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 SEQ만 쳐도 돼요. 시퀀스가 있는데 시퀀스를 넣으시면 이렇게 시퀀스 안에 보시면 일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게 있고 플로우 차트가 있는데 플로우 차트에 플로우 차트를 씌울 수가 있어요. 다시 안에다가 뭐 시퀀스도 물론 시퀀스 안에 플로우 차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컨트롤 X 누르고 컨트롤 V 하면 여기다 이게 들어가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판때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시퀀스로 하면 그래서 이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잘 안 넣고요. 그냥 주로 이제 판때기를 안에다가 새로 만들 때는 플로우 차트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모듈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이제 모듈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죠. 흔히 말해서 이거를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데 개발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눠야 나중에 프로세스 관리부터 어떤 접근 그리고 만드는 게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판때기를 올려서 만드는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때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판때기를 지금 판때기라고 하는데 그냥 판때기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시퀀스와 이제 플로우 차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